네, 안녕하세요. 비타민 D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비타민 D를 섭취를 해야 되는지, 우리나라 사람 80% 이상이 비타민 D 부족 현상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비타민 D가 더 많이 부족하다고 하네요. 비타민 D는 다 아시다시피 햇빛을 쐬면 다 보충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보통 햇빛을 쐬면 피부 노화가 빨리 오고, 죽은 깨와 나이 드신 분들은 검버섯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햇빛을 쐬고 싶어도, 쐬기가 어렵죠. 한 20분만 햇빛을 쐬가지고 비타민 D를, 충족을 시키면은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 햇빛이 무서워가지고, 그게 참 상당히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운동할 때도 마스크하고 얼굴을 다 가리고 이렇게 운동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비타민 D를 햇빛으로 보충하기에는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D를 섭취를 해야 되는데, 일단 비타민 D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이에요, 지용성. 지용성이기 때문에 수용성이 아닙니다. 지방에 의해서 융해가 되기 때문에 지용성이라고 합니다. 비타민 D는 D2가 있고 비타민 D3가 있어요. D2는 식물에 많이 있고 D3는 동물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람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비타민 D3라고 합니다. B2가 아니고 D3가 사람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비타민 D 영양제를 보면은 그 앞에 있는 이것도 보면은 비타민 D 영양제 보면은 그 D3거든요. D3를 자세히 보면 D3 나오죠. 비타민 D3 여기 D3라고 되어 있습니다. D3라고 비타민 D3로 대부분 그 영양제가 D3로 나옵니다. D2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이건 5000IU짜리인데 제가 복용하는 겁니다. 5000IU짜리 보통 1000IU, 2000IU, 3000IU, 5000IU 이렇게 나오거든요. 4000IU는 제가 좀 보지를 못한 것 같네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 D3가 사람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비타민 D 영양제를 구입할 때는 D3인지 D2인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 D가 하는 역할은 우리 다 아시다시피 뼈의 골격 형성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칼슘을 골수로 운반하여 가지고 뼈가 제대로 클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 곱게 튼튼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상당히 하거든요. 비타민 D가 상당히 비타민 D가 그 나이 드신 분들 특히 그 노후에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비타민 D 영양제를 섭취를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비타민 D가 만약에 부족하면은 생기는 게 구루병이라고 했죠. 구루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기증이 많이 난다고 해요. 현기증. 보통 현기증 많이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앉았다 일어나면 핑 돌고 하는 현기증. 그게 무슨 혈액에 의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비타민 D 부족 현상이 심하면은 그런 경우도 있답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올 수 있다고 하네요. 우울증.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우울증이 또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가 보통 1000IU부터 5000IU까지 있는데 비타민 D는 과다 섭취하면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매일 섭취 안 해도 됩니다. 매일 5000IU씩 3000IU씩 매일 섭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간에서 저장을 했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꺼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매일 섭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띠금띠금 섭취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매일이 아니라 5시간, 6시간만 그냥 꾸준히 복용을 해야 되는데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며칠 건너뛰고 이렇게 섭취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5000IU, 1000IU 등폭이 크잖아요. 자기가 먹어봐가지고 몸에 맞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IU 처음에 드시다가 별 부작용이 없는 듯 싶으면 좀 올리면 됩니다. 올리면 되고 특히
정확하게 하시려면 병원에 가셔가지고 자기 몸에 비타민 그 함유량이 얼마나 있는지 그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좀 부족하면 좀 더 드시고 또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은 그 정도로 맞춰서 드시면 더 정확한 방법이겠죠. 근데 병원 가기 싫으신 분들은 이 비타민 D를 저 같은 경우도 좀 과다하게 섭취했다 싶으면 조금 가슴이 답답한 듯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이면 바로 해소가 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양을 제가 어느 정도 먹나, 네, 그거를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정도 양을 항상 먹으면 네, 그 뒤로는 별 부작용이 없는 듯 합니다. 그리고 또 비타민 D를 과다 섭취했을 경우에 부작용이 그 고칼슘 혈증이라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또 식욕이 부진된다고 하네요. 식욕 부진. 네, 그 식욕 부진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비타민 D가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 겨울에는 그 햇빛을 더 못 쐬잖아요. 여름에는 그래도 가끔가다게 쐬긴 하는데 특히 겨울에 비타민 D 부족 현상이 심하다고 하니까 비타민 D 영양제를 네, 섭취를 해주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주식 투자 전문 채널에서 네, 그 건강에 대해서 가끔 방송을 한다고 했는데 네, 자주 못 하겠네요. 건강에 대해서는. 네,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방송할 예정이니까 혹시 주식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네, 매일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 방식, 네, 안전한 주식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니까 네, 저희 이음TV에 오셔가지고 주식 투자 전문 채널이거든요. 네, 오셔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법도 배우시고 어떻게 하면은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가, 네, 잃지 않는 방법, 네,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네, 청취를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네, 돈보다 건강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선 건강 채널을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노후 대책에 주식 투자가 네, 상당히 좋거든요. 외국 사람들은 선진국은 주식 투자를 상당히 많이 선호하거든요. 땅보다 주식 투자, 부동산보다 주식 투자를 선호하는데 우리나라만 네, 부동산에 그 나이 드셔가지고 부동산에 많이 올인을 하기 때문에 그 돈이 묶여버립니다. 묶여가지고 뭐 딴 거지 그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한번 묶이면은 그 돈으로 이렇게 다시 환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노후 대책으로 네, 주식 투자를 배워가지고 조금씩 해보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알면은 쉽습니다. 뭐고 제가 알면 쉽다겠죠? 네, 알면 쉽고 모르고 그냥 모르고 하니까 모르고 남한테 돈 주고 하고 말 듣고 하고 네, 핸드폰 문자 보고 하고 네, 이렇게 하니까 손실을 보는 겁니다. 네, 오늘은 비타민 D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제가 앞에 있는 그 제품이 제가 먹는 거거든요. 전에는 1000 IU 먹다가 좀 작은 것 같아가지고 5000으로 올려봤어요. 네, 5000으로 올려가지고 먹는데 가끔 건너뜁니다. 하루 이틀. 매일 먹지는 않아요. 그 등급이 좀 높아가지고 한 이틀 먹고 하루 건너뛰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또 하루 먹고 하루 건너뛰고 매일은 먹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먹는 그 오메가3가 있는데 거기에도 또 비타민 D가 1000 IU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매일 섭취를 하기 때문에 이 5000 IU는 건너뛰어가면서 가끔 먹거든요. 보통 이틀에 한 번 정도 먹습니다. 네, 여러분들 비타민 C 드시고 건강해지시고 비타민 D도 아울러 드셔가지고 뼈도 튼튼해지시고 노후에 네, 건강 걱정 없이 지내시길 바라면서 주식 투자 공부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비타민 D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